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0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를 돌아보면요. 청와대에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놓고 그 각 부처, 정부의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할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박근혜 정권 때 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게 바로 적폐청산 TF라는 것이었는데 이번 이재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쭉 보니까요. 이재명은 인수위가 없는 대신에 국정기획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인수위 대신해서 이 위원회가 인수위처럼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위원장이 바로 이한주 위원장입니다. 이한주 국정정책위원장. 이 사람은 누군가 하고 보면요. 바로 이재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정치적, 정신적 멘토입니다. 90년대부터 성남시에서 이재명과 같이 시민운동이란 걸 활동했고요. 그리고 이재명이 대선 주자로 나왔을 때 기본소득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기본소득을 설계한 자,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당대표가 됐을 때 민주연구원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바로 이 이한주라는 사람인데요. 이한주, 이 사람이 지금 사실상 적폐청산 TF의 팀장을 맡고 있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국정기획위원장이란 자리를 가지고 각 정부 부처마다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똥폼을 잡고 똥군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무식하면 목소리만 크다고 했나요? 목소리 크게 내면서 괜히 이 공무원들을 주눅들게 하고 윤석열 정부 때 일했던 사람들을 찍어가지고 모욕을 주고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벌이는 일을 쭉 보면요. 특검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잡아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어 가지고 검찰 앞으로 끌어내고 또 구속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지방선거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부처마다 공무원들은 이 이한주가 나서가지고 적폐로 몰아서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기관장들, 뭐 공기업에 있는 사장들 다 내보낼 텐데 바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사실은 수사를 해가지고 이건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것까지 계산을 했을까요? 검찰청, 내년부터 뭐 검찰청을 없애가지고 검찰은 공소만 할 수 있는 공소청으로 만들겠다. 검찰개혁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실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사실들 함께 아시고 함께 싸워야 되니까 제가 이번 뉴스 배송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일부터요. 이한주가 각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 보고를 받는데요.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도 이게 뭐냐? 업무 보고 내용이 충실하지가 않다. 윤석열 정부, 윤석열 검찰 정권 폭주가 이재명 정부를 낳았다. 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권은 나쁘다. 그리고 이게 업무 보고가 이따위가 뭐냐? 윤석열 때문에 이런 거냐? 해가면서 전 부처 다시 보고해라. 이재명의 이 이해를 못한 거 아니냐? 자료를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다. 새로운 정부 5년을 기획하는 문서라고 보기에는 수준이 뭐라고 표현하기도 그런 수준이다. 이재명 정부를 이해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이 부서를 콕콕 찍어가지고 더 군기를 잡고 있는데요. 19일부터 다시 업무 보고가 시작됐는데 19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편성하는 곳이죠. 그리고 항상 예산을 적게 편성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곳간을 아껴야 된다라고 해서 항상 긴축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재명은 어떻죠? 풀기를 하고 있죠. 돈을 풀기를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돈을 아끼니까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재명은 처음부터 이 기획재정부를 사실상 없애고 대통령실 밑으로 기재부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지금 국정 운영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주 위원장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를 콕 찍어서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뭐라고 했느냐? 예산 편성 기능과 공공기관 평가 기능을 기재부에서 떼내가지고 대통령실로 갖고 오겠다. 기재부는 평소에도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이재명 밑으로 갖고 오겠다. 이렇게 기재부를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재부가 고수하는 재정 건전성, 이 충돌 사이에서 이재명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 이한주를 통해 가지고 그 돈을 갖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겠다는 게 바로 기본소득이라는 거죠. 기본소득, 기본 지역화폐. 기재부가 그동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는데 이번 기회에 기재부를 확실하게 누르겠다 하면서 기재부를 꼼짝 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 친명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요. 기획재정부, 기재부가 과도하게 뭐 권한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꼭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가? 좀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속도 조절을 요구했습니다만 이재명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죠. 그리고 이 친명 정성호도 불편한 관계죠. 그래서 정성호 의원에 대해서는 당직을 아무것도 맡지 않게 했습니다. 당직이 없어요. 당직이 없는데도 그냥 친명 좌장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한테 쓴소리를 하고 있죠. 이재명한테 쓴소리를 하다가도 걸리면 어떡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정성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을 쫓는 자, 그리고 이재명을 견제하는 자,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또 당대표 선거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재명 너는 대통령 됐으니까 당권은 그만 물러나라 하면서 이 당을 지키려는 파가 있고요. 이재명은 무슨 소리냐? 내가 초재선 의원들 다 심어놨는데 이 당도 내 당이다 하면서 박찬대를 내세워서 지금 당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정청래는 이제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청래와 박찬대의 싸움이 또 이게 이재명과 김어준의 싸움으로 대리전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 정성호 의원이 그런 식으로 이재명한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한주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늘 뭐 이재명이 성장 시대로 가야 된다. 뭐 SK텔레콤 뭐 만나고 뭐 SK 최태원 회장 만나고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한주 이재명의 멘토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더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에서요. 노란봉투법, 이 노란봉투법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고용노동부 니들 노란봉투법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는 보수적으로 가니까 사회정책은 조금 진보적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사회정책, 이거는 함께 가는 거죠. 경제는 자유민주주의를 따르고 사회정책은 공산주의를 따르고 이게 공존할 수가 있는 겁니까?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이 사회정책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유민주주의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업들한테는 열심히 일하세요 해놓고는 뒤로 가서는 자 노조들이 마음대로 파업해도 손해배상 안 하게 할게. 이러면은 경제가 이루어집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재명은 앞에서는요. 기업 회장들 만나가지고 좋은 척은 다 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이한주를 통해가지고 노조 강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건보료, 보건복지부에는요. 건보료에 대해서 2% 인상해라 라는 식의 주문도 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건보료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긴축 재정을 통해가지고 그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이재명 그런 거 없죠? 20조 추경도 막 해버리죠. 돈도 찍어내죠. 건보료 올리죠. 세금 올리죠. 부동산 정책이요.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부동산 정책, 부동산 올라갈 거다 해서 지금 부동산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으로는 잡지 않겠다. 공시지가도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돈을 찍어서 국민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세금을 어디서 거둘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건보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월급에서 떼어가는 그런 세금들 점점점 올릴 겁니다. 앞으로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 겁니다. 부동산 가격은 폭등할 겁니다. 물가요? 물가는 더 폭등하겠죠. 그리고 지역화폐, 때마다 주는 지역화폐를 받아가지고 국민들은 그거에 맛을 보는 거죠. 사실상 약을 맞는 거죠. 이렇게 돼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정기획위라는 곳에서 검찰 개혁도 다루는데 여기에 또 누굴 갖다 썼느냐? 바로 이문정을 갖다 썼습니다. 이문정이 그동안에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문정을 갖다가 국정기획이 검찰개혁에 합류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사권 조정 후 수사권을 조정시켜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에 넘겨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문정이 도대체 뭘 했길래 이럴까요? 그리고 이문정이 진짜로 검찰을 위해서 한 게 있습니까? 조직을 위해서 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 한 게 있습니까? 본인 출세에 노력했다고밖에 저는 설명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을 갖다가 또 쓴 겁니다. 이거 이미지 정치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요. 국정회에서 이한주 국정위가 오늘 그 종로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 보고에 참석을 했는데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검찰을 아주 때려잡았습니다. 어떻게 때려잡았느냐? 검찰이 대검에서 저희는 뭐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그만해. 자세가 안 돼 있어 하면서 30분 만에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구두로 30분 동안 업무 보고를 하니까 이 사람들아 이게 지금 개혁이라고 내는 거야? 이재명 정부를 몰라? 수사, 기소분리, 기소권 남용패 이런 거 지금 공약이 있는데 검찰은 말이야 현재 권한을 더 확대하려고 해? 그만둬.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마이크를 빼버린 거죠. 기본이 안 돼 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이한주나 똑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장악해가지고 나라를 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저희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야당이라는 사람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그렇다 치고 개혁신당 뭐하고 있습니까? 개혁신당이 여당입니까? 이준석도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죠. 다시 돌아와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한주가 질의하는 대신 회의를 중단시키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하면서 검찰을 압박해가지고 다음까지 다시 자료를 제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을 장악하려는 시도 왜 하는 건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검찰청을 내년에 없앤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진짜 없앨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없앱니까? 바로 그것은 이재명에 대한 수사 그리고 앞으로 있을 비리 수사 그것을 다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11일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이 있습니다. 그 검찰개혁 4법을 들여다보니까요. 검찰을 해체하고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 신설해서 맡기고 수사권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을 신설해서 맡기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수사기관 공소처 그리고 중수청 이 수사기관들을 총괄 지휘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자, 국무총리가 누굽니까? 김민석 아닙니까? 김민석은 지금 불법 행위로 사실상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이죠. 이재명은 더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이 국무총리 직속에 있는 수사기관이 돼가지고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지휘를 사실상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하는 겁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문정이 나서가지고 검찰개혁에 들어가질 않나. 이한주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이재명이 검찰개혁이라고 포장을 하지 않나.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가지고 검찰청을 없애려는 법안까지 만들려고 하지 않나. 지금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국수위, 국무총리 직속에 있는 이 국가수사위원회가 공수처까지 포함해서 수사기관 전체를 수사지휘하면은 공수처까지 독립성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공수처는 누굴 수사합니까? 바로 전직, 현직 대통령, 그리고 고위공무원을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고위공무원들 비리 해먹어도 국무총리가 수사하지 마. 수사는 왜 해?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검찰개혁이라는 허울 아래 수사권 전반을 이재명이 장악하려는 노림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의 검수완장, 이거는요. 검찰 수사권 완전 장악, 개혁이 아니라 권력 독점과 법치 훼손의 연장선일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을 무시하고 수사권을 통제하려는 민주당의 시도, 이게 바로 공산주의, 전체주의적 발상인 겁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전체주의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을 사람 그래도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입니다. 오늘 이 국정회에서 방통위도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진숙이 무서운가 봐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보자마자 질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누가 질타하기 시작했느냐? 이 국정기획위 이분과 과장이라는 놈이라고 하고 싶네요. 이 사람이요.
이한주 위원장이 업무 보고를 다시 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방통위 보고가 그릇된 상황에 정점을 찍지 않을까 시작부터 우려가 크다.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다. 정권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제지와 고발을 서슴지 않았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은 언론의 공공성과 공적 가치를 철저하게 짓밟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업무 보고를 받겠다는 사람이 막 윤석열 정권이 언론을 장악했다 이런 얘기했는데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장악이나 했습니까? 조중동이 써댄 기사를 보십시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요. 과거 정부 같으면 세무조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요.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사주요?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기존의 정권들은요. 밤이면 언론사 사주를 만나서 같이 하나가 됐죠.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소위 말해서 네가 어디 한번 잘 되나 보자. 언론 등지가 한번 잘 되나 보자. 이런 걸로 나온 겁니다. 윤석열 정권은요. 윤석열 대통령은 뭐 공과를 이제 다 구분 떠나서 언론과 친하게 위해서 도어 스태핑도 했습니다. 도어 스태핑 했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쓰레빠 찍찍 끌고 나와가지고 MBC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언론사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MBC가 악의의 편집을 해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공격했죠. 지금도 MBC 유튜브를 보십시오. 지금도 윤석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악의적인 영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EBS 사장이 아직도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사람입니다. 유시춘. 신동호 사장 출근도 못하고 있습니다. KBS 이사요?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KBS 이사, MBC 이사 이 사람들 임기 끝나가니까 새로운 사람 임명했더니 법원으로 쪼르륵 달려가서 그거 행정소송으로 해가지고 중지시켰습니다. 가처분 중지시켰습니다. 무슨 언론 장악을 했다는 겁니까? 윤석열 정권이 무슨 언론 장악을 했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있었으면 윤석열 씨, 김건희 씨 해가면서 방송에 나왔습니까? 이렇게 편향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준숙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향해서 이야기했죠.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임기를 다 지킬 겁니다. 그리고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 최민희 법안 그거 알고 있습니까? 하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정치 보복하는 특검하지나 마십시오. 이렇게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업무 보고하는 이진숙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겠답니다. 언론 장악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수 패널이요. 지금 다 잘리고 있습니다.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요. 종편에서 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편은요. 자기들이 그렇게 윤석열 정권 욕해놓고 윤석열 정권 바꿔야 된다고 해놓고 이재명 정권 되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한테 눕고 있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정말 황당한 일이 많습니다. 이재명 칭찬에 목이 마릅니다. 입이 말라요.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했을 때 그렇게 비판하더니 참 이제 꼴 좋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TV 수신료 관련해서 왜 KBS 보지도 않는데 시청률 0% 나오는데 국민들이 2,500원씩 강제로 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민주당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끝까지 시민운동으로 해가지고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우파 진영에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내는 원내대로 싸우고 바깥 진영에 있는 이 시민단체들 함께 해가지고 민주당보다도 더 큰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감사원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감사원에 대해서는요.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비리 감사원이 다 캐내지 않았습니까? 전현희에 대한 것도 캐냈고 추미애에 대한 것도 커냈고 그리고 GP 그 없애는 것도 문재인이 알고 보니까 그걸 다 중국에다 넘겨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수사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 감사원에 대한 업무 보고할 때도 감사원을 잡겠다, 군기 잡겠다 하면서 감사원한테 엄포를 놨습니다. 업무 보고 다시 해라. 감사 기능이 망가져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시즌2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눈 뜨고 당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뉴스를 계속 전달해 드리면서 이런 여론을 형성해 가고 이재명의 지지율을 떨어뜨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번 업무 보고에 과연 성관이가 업무 보고를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성관이에 대해서 과연 이 국가위원이라는 거 하는 거, 뭐 인수위 역할하는 국정기획위가 성관이로부터 보고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성관이에 대해서 보훈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관이도 계속 주의하고 감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나라가 그래도 살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 공산주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홍콩이 되지 않도록 그래도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저도 1인 미디어로서의 소명을 다하면서 여러분들께 뉴스를 전달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께 저도 계속 뉴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듣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제 거 꼭 들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뉴스 제가 뽑아서 열심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